자, 우리가 탈모 치료제 개발한 사람은 돈 수억 벌고 노벨상 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탈모에도 명백히 입증된 치료약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에, 특히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에 입증된 약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이런 약들을 먹기 전에 불안한 점, 먹으면서 불안한 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자, 그래서 탈모의 종류가 이런 3대 원인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안드로겐형 탈모,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여성형 탈모인데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합쳐서 안드로겐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영상 보시는 99%는 오늘 영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확실히 입증된 치료들도 많지만 지금 또 역시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망한 치료들도 많습니다. 그게 뭐 기타 완전 진짜 탈모를 정복해 나갈 이런 치료들도 많이 실제로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연구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입증된 치료, 바르는 약, 먹는 약, 시술이나 수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 모든 약, 전체 치료를 딱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하면 그 정답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8가지가 그냥 지금 나와 있는 탈모 치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는 약 3개, 먹는 약 3개, 시술 하나, 수술 하나, 끝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미녹시딜이 살짝 애매합니다. 자, 그래도 이거 워낙 요즘에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입증된 치료 여기에 넣었고, 자, 그래서 여기서 FDA가 공식 승인한 탈모 치료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요 하늘색. 물론 이제 시술이나 수술은 이제 승인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이 탈모 치료용 저출 레이저 기계가 몇 개가 승인받은 게 있고요. 모발 이식은 이제 100% 당연히 명백히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승인 과정 필요 없이 이거는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약이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약 중에는 이제 남자는 요거 2개, 여자는 요거 하나, 요렇게만 딱 승인이 되어 있어요. FDA 승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특이하게 선두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요 두타스테리드를 탈모약으로 승인을 했어요. 자, 요거 2개가 이제 전립선약이거든요. 탈모약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요것만 승인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까지 2개 다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3개는 소위 말해서 승인 안 돼 있지만 효과는 입증돼 있는 거 맞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써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오프라벨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프라벨로 쓸 수 있고, 요거 3개를 쓴다고 해서 의사들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대규모 임상 이런 걸 이유로 이제 아직까지 FDA 승인이나 이런 건 나 있지는 않은데, 요거 5개는 명백히 이제 승인이 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요 2개, 미녹시딜 바르는 거랑 알파트라디올, 요 2개는 심지어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도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병원 가는 게 맞지만 도저히 내가 병원 갈 입장이 안 된다면 요 2개는 이제 약국에서 사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피나스테리드 있고 미녹시딜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는 별로 할 이유가 없겠죠. 소위 말해서 좀 이중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 하려면 이제 요렇게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성에서 요거 먹으면서 요거 바르는 게 표준 치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론상으로도 말이 되고 실제로도 많이 하는데, 요렇게는 사실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차피 피나스테리드가 거의 남자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먹는 분이 이거를 바를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제 남자는 주로 어떤 걸 쓰고 여자는 주로 어떤 걸 쓰느냐. 자, 남자는 이 중에서 요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위 말 전립선약, 요거 먹으면서 미녹시딜도 보통 같이 바릅니다. 이제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모발 이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요거 3개 다 이제 너무 명백하게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남자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다양한 치료의 옵션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이제 요것만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가 맞고, 요즘에 유튜브 상에 좀 유명해진 요 미녹시딜을 이제 먹는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 요게 원래 혈압약입니다. 혈압약. 이 미녹시딜 굉장히 오래된 정말 옛날, 소위 말해서 뭐랄까 좀 올드 패션 혈압약입니다. 그 혈압약으로 사실 요즘에 거의 쓰이지 않는 약인데, 옛날 1970년대 이제 이 혈압약을 먹어보니까 고혈압 환자들이 온몸에 막 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탈모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해서 이거를 탈모 환자들에게 이제 먹여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신에 다 나는 겁니다. 이 미녹시딜 먹는 약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그냥 그 탈모 부위만 딱 지정해서 바르자. 해보니까 딱 탈모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녹시딜 바르는 약이 탈모 치료의 표준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설명드리지만 또 먹는 약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여성에서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서는 이 남성 호르몬 억제와 관련된 이런 약들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성형 탈모에서는 거의 쓰이진 않고요. 여성형 탈모에서 특별히 또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바르는 약 3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미녹시딜 바르는 약부터 볼게요. 자, 이 바르는 미녹시딜이 남자는 5% 하루 2번, 여자는 3% 하루 2번 바르면 되는데, 이게 남자가 탈모가 더 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한테 특별히 미녹시딜이 더 효과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소위 말해 3%만 2번 발라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뭐 5%를 하루 2번 발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원체 이게 다양하게 바를 수 있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탈모가 심해서 요스포이드형 바를 때는 진짜 저게 불편하더라고요. 막 이게 막 줄줄 흘러내리기도 하고 막 떡지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머리에 그 음료수 쏟은 느낌?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 어떻게 물파스처럼 이렇게 바르거나 젤처럼 바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누군가 생각하면 나오는 거죠. 자,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편하게 좀 바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요 무스형이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혈압약이었는데 머리카락이 나더라 해서 바르는 거지 아직까지 그 정확한 기준은 모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거를 한번 바르면 평생 발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 플라시보 이제 안 바른 거라고 치면 이제 탈모가 쭉 진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 이제 바르면 이렇게 쭉 탈모가 회복됐다가 다시 조금씩 빠지겠죠. 탈모 자체가 진행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 순간에 딱 끊었어요. 끊으니까 이게 그 탈모가 안 발랐을 때 진행한 거를 이렇게 따라잡는다는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탈모가 막 진행할 때 저걸 열심히 발랐고 어느 순간인가 탈모가 딱 멈춰서 저때 제가 임의로 끊었었는데 탈모가 더 진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미녹시딜을 안 발랐어도 거기서 멈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분명히 미녹시딜을 중단하게 되면 원래 탈모가 진행한 속도로 다시 진행하거나 내지는 심지어 저렇게 탈모 약 바르기 전에 그 진행 정도를 따라잡는다, 이런 논문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뭐 끊어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미녹시딜 바르는 걸 시작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당연히 그걸 발라서가 아니라 그 약효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평생 바르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냥 저 평생 바르는 게 너무 마음에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킨로션 매일 바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생 발라야 되고,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와 반드시 함께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바르는 약 두 번째, 알파트라디올, 자, 엘크라넬이라는 상품명인데, 자, 요것도 사실 정확한 원리가 뭐 명백히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두피에서 이제 모낭의 국소 유사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머리를 몽창 뽑아내는 그 작용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성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남자분들은 입증된 먹는 약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제 미녹시딜 바르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거까지 또 발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게 가임기 여성에도 바를 수 있다, 심지어 소아에도 바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 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나 소아에서 이 알파트라디올을 바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그 엘크라넬을 구입한 약국의 약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이거를 바르도록 하시고요. 자, 바르는 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핀주베라고, 이제 피나스테리드, 우리 그 전립선약 먹는 약을 심지어 바르는 것도 나왔다는 거죠. 이게 자, 어떤 논문에 보면 심지어 피나스테리드 먹는 약에 육박한다, 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먹는 약에는 제가 보기에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거의 육박한다는 이런 논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나스테리드가 먹는 약이 가임기 여성에서 금기입니다. 이 먹는 약은. 그럼 이제 바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바르는 것도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이 바르는 피나스테리드조차 여전히 금기로 돼 있고요.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이걸 핀주베를 바르느냐, 자, 피나스테리드 뒤에 나올 이제 먹는 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는 분들, 이제 먹는 약 전신에 퍼지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작용이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약은 이제 전신으로 흡수되는 게 아무래도 적을 거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바르신다는 거.
자, 바른 약 끝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먹는 약 보도록 할게요. 자, 먹는 약은 전립선약 계열이 있고 혈압약 계열이 있습니다. 자, 전립선약. 자, 우리 어르신들 전립선 비대증으로 피나스테리드를 계속 먹다가 보니까 이 머리가 나는 거야. 완전 럭키비키잖아. 또 이런 럭키비키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먹던 전립선약이 프로스카, 바로 피나스테리드 5ml였습니다. 그래서 피나스테리드 5ml를 꼭 먹어야 머리가 나는가 실험을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1ml, 2ml, 3ml, 4ml, 5ml 이렇게 5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쭉 해보니까 1ml만 먹어도 머리는 충분히 나고 2ml, 3ml로 가도 효과가 되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데다가 부작용은 확실히 늘어나더라. 그래서 탈모에는 1ml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나온 게 요 프로페시아라는 피나스테리드 1ml 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피나스테리드가 탈모약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니까 똑같은 전립선 약인데 아보다트는 그러면 안 되나? 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아보다트를 가지고 대규모 탈모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없죠. 이게 당연히 머리도 나고 부작용도 크게 이거보다 많이 높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용량을 조절하기라도 했지, 이거는 그냥 전립선 용량 그대로입니다. 0.5ml. 이거는 뭐 캡슐에서 깰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프로페시아 1ml, 아보다트 0.5ml 두 가지가 탈모 치료 표준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식약처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표준 치료고, 요거는 뭐랄까 요즘에 시도되고 있는 그런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고 어떤 게 부작용이 더 많냐? 자,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면서 얘가 이렇게 털을 다 뽑는 건데, 이 변환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게 전립선 약입니다. 그래서 이 DHT가 전립선 비대도 만들고 탈모도 시키고 피지도 많이 분비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머리를 쥐어 뽑는 거는 2형이고 피지를 많이 올라오게 하는 건 1형이다. 근데 여기서 이 2형만 억제하는 게 피나스테리드고 1, 2형 같이 억제하는 게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게 이제 근육이 커지고 성기능 좋아지고 하는 게 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거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자라고 치면은 얘들은 이제 멧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형 멧돼지는 이렇게 배설물을 주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름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고, 2형 멧돼지는 우리 그 농작물을 다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모발을 다 뜯어먹는 탈모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농작물 뜯어먹는 이 탈모 일으키는 2형만 억제하는 게 당연히 몸에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1형 멧돼지라고 농작물을 안 뜯어먹을까요? 조금 얘도 뜯어먹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 2형 멧돼지가 80% 뜯어먹지만 1형도 한 20%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20% 정도 아보다트가 프로페시아보다 탈모에 대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페시아 먼저 먹고 이걸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아보다트로 바꾸는 거죠. 또는 이제 너무 탈모가 심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보다트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보다트를 쓰다가 부작용이 또 생기면 프로페시아로 바꿔보기도 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이게 효과도 조금 더 크고 부작용도 조금 더 크고, 또 방광기도 이게 워낙 길어서 이거 하나를 먹으면 6개월 동안 헌혈을 못 합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결국 요 세 가지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선택적으로 타겟하는 약들은 대부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우리 그 가려움증 약에도 졸리지 않는, 딱 선택적으로 가려움증만 억제하는 그런 약은 졸리는 가려움증 약보다 효과가 덜하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도 우리가 속쓰림이 없는 딱 그 진통 효과만 선택적으로 타겟하는 그런 진통제는 속이 쓰린 진통제보다 효과가 좀 덜하다는 거죠. 자,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도 딱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댓글이 뭐 정말 탈모약 관련 영상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탈모약을 먹으면 정력을 잃습니다. 자, 정력을 포기하고 머리를 얻겠습니까? 머리를 포기하고 정력을 얻겠습니까? 자,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은데, 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물론 피나 두타 둘 다 성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자, 그게 정액량 감소, 성욕 감소,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여기서 사실 이 약의 원리상 정액량 감소는 이거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피나 두타는 남성 호르몬 중에서 DHT만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립선을 이제 크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정액 양에 영향을 미치고 이 원리상 말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성욕 감소하고 발기부전은 얘가 관여하는데 탈모약은 얘가 멧돼지로 변한 걸 막아주는 약인데 얘한테는 영향이 없는 약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다 그렇게 뭐 수식대로 1+1은 2가 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피나나 두타를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이 세 가지 부작용이 모두 약간이나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피나 두타의 그 원리로 생긴 부작용인가? 자, 그렇지 않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6년에 남성 탈모에 대해서 8개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탈모약을 먹은 사람이 발기부전이 0.66배다.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위약을 먹은 그룹보다 발기부전이 낮았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위약을 먹은 그룹에서 발기부전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거 탈모약입니다 하고 사실은 그냥 밀가루를 줬더니 발기부전이 진짜 탈모약을 먹은 사람보다 더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오히려 위약보다 적으면 적지 더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탈모약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피나에서 성기능 장애 1에서 2%, 뭐 두타에서 뭐 3% 정도 보고 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끊으면 돌아옵니다. 결국은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걱정해서 안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밀리고 있으면 먹어보고 이게 생기면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은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약 원리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끊어야 되는 경우가 뭐냐? 자, 9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심각한 게 아니라면 먹고 나서 며칠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먹다 보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이제 3달 이상이면 끊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딱딱해지거나 만지면 아프거나 이런 게 생기면 더더욱 이제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드물게 고환통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웬만하면 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저런 것들이 발생하면 끊으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걸 걱정해서 머리가 밀리고 있는데도 안 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술 먹은 날 먹어도 되나? 자, 술과 피나 두타의 상호작용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체는 상관은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한 성기능 장애의 그 부작용 빈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술 자체가 이걸 뭐 더 촉진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람은 더더욱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걸 떠나서, 자,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걸 밀리게 하는데 꼭 이거 드셔야 될까요? 자, 모든 남성형 탈모 환자는 이 약과 무관하게 저는 금연 금주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 와이프가 피나 두타, 내 탈모약 모르고 만졌는데 또는 깼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또는 여성분에서 임신한지 모르고 하나 먹었는데 괜찮은 거냐? 자, 이런 질문. 자, 일단 가임기 임신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은 그냥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 모르고 먹었는데 무조건 임신 중절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냐?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게 태아기형이라는 게 임신 중에 고용량을 장기 복용해야 발생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성기 기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기 발달이 저해돼서 성기가 작게 되거나 또는 정말 심한 경우는 여자 성기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론상 또는 동물 실험에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모르고 먹었을 때 너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 산부인과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약에서 용량을 줄여 만든 게 탈모약이기 때문에 전립선약을 가져와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친구나 부인이 왜 그렇게 또 많이 깨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깨게 되면 이 손바닥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뭐 이 정도 용량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거를 깨가지고 남편이 먹고 이제 구강으로 또 이 약이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mm 사서 깨는 것 자체를 그냥 하지 마시고 1mm 정품 사서 드시고요. 물론 부인께서 1mm 온전한 거, 코팅되어 있는 걸 남편분에게 건네주거나 또는 이제 남편이 그걸 먹고 뭐 접촉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옮겨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깰 때 피부로 소량이 흡수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언제 먹어야 되는가? 언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드셔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모르고 약 먹는 깜빡했는데 저녁에 먹어도 되냐? 저녁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먹는데 너무 감기가 짧은데 괜찮나? 다 상관없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mm입니다. 1mm. 1mm고 이거 5mm를 이미 전 세계 고령자들이 평생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전립선 약으로. 그래서 이거 1mm 뭐 아침 저녁 모르고 2개 먹어도 상관없지만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모르고 한두 번 정도 했을 때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냐? 자, 일단은 평생 먹었을 때 안전한 거는 전립선 환자분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끊으면 머리가 엄청나게 더 빨리 빠지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높은 걸 약을 먹으면 낮게 정상으로 유지해주고 끊으면 다시 원래 높았던 때로 올라가는 것처럼 머리가 빠지는 속도가 있을 때 이 탈모약을 먹으면 이제 탈모가 중단되겠죠. 이렇게 멈추다가 다시 이제 끊으면 그 원래 빠지던 속도로 빠지는 거지. 이렇게 아까 미녹시딜처럼 안 먹었을 때 속도를 전부 다 몰아서 따라잡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약을 먹고 이렇게 됐다가 다시 약을 끊으면 평균적으로 6에서 12개월 후에 다시 원래 치료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탈모약은 평생 드셔야 되고 이렇게 살 거다 그냥 탈모의 전쟁에서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끊는 거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몰아서 따라잡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피나는 뭐 M자에는 효과 있고 정수리에만 효과 있고 뭐 두타가 뭐 M자에 효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둘 다 M자에 다 효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M자가 차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파고드는 그 밀리는 걸 딱 저지시켜주는 약이라는 거고요. 멧돼지가 이제 파먹는 걸 막는 거지 파먹은 자리에 다시 머리를 심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당뇨 약과 같이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됩니다. 자, 거의 가장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적은 약이 탈모약이고요. 그 다음에 피나 두타 탈모약 설명서에 만 18세에서 41세까지만 먹으라고 돼 있는데 나는 만 42세인데 이거 먹어도 되냐? 자, 드셔도 됩니다. 충분히 먹어도 됩니다. 자, 이 연령대의 집단에게 임상 연구가 시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이 뭐 그 이상에서 충분히 다 안전성이 입증돼 있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요. 많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 적은 것도 만 17세 이런 분들도 피부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하면 충분히 다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은 나이는 이제 피부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약가입니다. 자, 피나스리드 오리지널이 한 달 하면 5만원대, 자, 아보다트 오리지널은 25,000원대. 자, 하지만 이제 카피약은 이거 피나 두타 공이 한 1, 2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리지널 먹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이 주는 또 플라시보가 있기 때문에 꼭 나는 정품을 먹어야겠다 하면 이제 요 가격을 부담하고 먹어볼 수 있고, 보통 이제 효능 동등성 시험 이런 걸 다 통과해야 제네릭이 나오기 때문에 약값이 너무 부담된다 이러면 또 우리 탈모약 성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거 처음 와서 또 1, 2만원대로 충분히 큰 부담 없이 평생 복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전립선약 계열 피나 두타 끝났고 먹는 약 마지막 미녹시딜.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혈압약이었고 탈모 부위에 이제 바르는 약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 이거 어떻게 바르겠노 해서 먹어보자 하는 게 이제 먹는 미녹시딜이고요. 이 먹는 약이 한 알에 5ml고 혈압약 용량으로는 10ml부터 쓰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자가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요거만큼만 먹어도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자는 1.25mm 4분의 1T가 국룰이고 남자는 2.5mm 반알이 국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승인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룰이 존재하는 거지 지침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관행상 이제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분명히 승인이 안 나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 다모증이고, 이게 전신에 털이 다 많이 나는 요 다모증이 무려 15%에 이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손등뿐만 아니고 뭐 수염, 뭐 코털까지 다 많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이 1.7%, 부종이 1.3%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다리나 뭐 얼굴이 부으면 다행인데 정말 극히 드물게 뭐 0. 몇 %에서 심장을 둘러싸는 막이 부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도 아주 드물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혈압약이니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난 저혈압인데 먹을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이 미녹시딜이 혈압약으로서의 그 기능이 소위 말해서 시원치 않습니다. 요즘 혈압약들에 비하면 효과가 정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혈압 환자들이 도리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저게 뭐 혈압약 용량이 뭐 반할 4분의 1 이 정도 용량이기 때문에 거의 혈압에 미친 용량이 크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기립성 저혈압도 거의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혈압 있는 환자분들도 물론 이제 혈압은 철저하게 재야겠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하고요. 또 고혈압 환자분들도 거의 내가 먹는 혈압약이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저 미노시딜 저용량을 먹고 혈압이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혈압약만 조금 줄여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측면에서는 또 대부분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 저용량 미노시딜이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도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안전하냐?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승인이 낫겠죠. 자, 이게 물론 굉장히 안전한 편인 건 맞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심낭에 아주 드물게 물이 찰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본 피부과 학회에서는 이 먹는 미녹시딜 탈모 치료에 레벨 D로 놨습니다. 레벨 D가 뭐냐면 강력히 권고하지 않는다. 쓰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게 레벨 D거든요. 그래서 마치 인터넷에서는 먹는 미녹시딜을 모르면 되게 뭐 요즘에 공부 안 하는 의사다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도 살짝 있는데 이거를 처방 안 한다고 해서 그 의사가 잘못인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써볼 수 있는 약은 맞지만 반드시 이제 피부과 또는 순환기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 약을 처방해서 먹도록 하고요. 자, 바른약 먹는 약 다 끝났고 마지막 시술 하나 수술 하나 볼게요. 자, 탈모 치료에 현재 완전히 입증된 치료는 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출력 레이저가 이제 모낭에 뭐 미토콘드리아 촉진해서 뭘 잘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경증 탈모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6개월 정도 치료하면 거의 바른약이 육박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고요. 자, 마지막 뭐 최후의 수단이죠. 우리 정말 확실한 모발 이식, 본인 후두부에 모발을 뽑아서 전두부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식 있고 뭐 비절개식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다만 이렇게 심었을 때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아까 말한 피나 두타를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안 먹으면 요 심은 자리만 멀쩡하게 있고 뒤에는 또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해괴망측한 이런 도깨비 뿔 같은 머리 형태가 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모발 이식을 한 분들은 더더욱 약물치료를 같이 복용해 줘야 되고 이런 또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모발 이식 영상 한 편으로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나라에 현재 명백히 효과가 있는 걸로 확실히 입증된 탈모 치료 약들 먹는 거 바르는 거부터 해서 그런 약을 먹기 전에 불안한 점, 먹으면서 불안한 점, 궁금사항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세 줄 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